오늘은 딱 3가지만 보고 가세요. 이건 대표님들 지분이 걸린 문제입니다. 처음 투자 받을 때는 그냥 도장 찍는 절차로만 생각했어요. 투자 받고 회사에서 쫓겨난 대표님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 그 조항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투자자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데, 또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 조항 하나 문제 삼았다가 투자가 깨지면 어쩌지? 이 생각에 그냥 넘어가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3년 만에 벤처 투자 표준계약서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창업자들 간에 문제되어 왔던 조항들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먼저 팩트부터 체크할게요. 안녕하세요. 추다은 변호사입니다. 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이후 3년 만인데요. 가장 큰 틀의 변화는 32종이나 되던 복잡한 계약서를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 두 축으로 분리하고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도 해보고 변호사로 투자계약 검토도 해봤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전 동의권인데요. 투자계약서에서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려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신주 발행, 대표이사 변경, 큰 자산 처분,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에요. 문제는 2가지였는데요. 동의받을 항목이 수십 개씩 붙어서 사실상 경영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점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 기존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점. 시리즈 A, B 거치면서 투자자가 엄청 수가 늘어나면요, 단 1명만 반대해도, 심지어 연락이 안 돼도 후속 투자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위약벌에 투자금을 물어내라는 주식 매수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짜인 계약들도 있었고요. 이번 개정으로 전원 동의 방식이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운드 단위로 다수의 동의를 모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 거죠. 대표님이 확인하실 것은 지금 내 계약서에 사전 동의 항목 리스트와 위반했을 때 뭘 물어내야 하는지, 이 2줄이 회사의 명줄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해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투자계약서 파일을 열어보세요.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승인이라고 적힌 조항을 찾아서 나열된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보시는 겁니다. 10개가 훌쩍 넘어간다면 다시 협상을 고려하셔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두 번째, 리픽싱. 이게 바로 회사 뺏긴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리픽싱은 회사 가치가 떨어져서 다음 투자를 더 낮은 몸값에 받으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 가격을 깎아서 주식을 더 주는 조항인데요. 기존 표준계약서의 기본값은 이른바 풀레짓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한번 뜨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최저가 기준으로 확 늘게 되고요. 그 희석은 고스란히 창업자의 몫이었어요. 몇 번 반복이 되면 대표의 지분이 경영권 방어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 회사는 살아있는데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개정에서 기본안이 가중평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투자의 규모와 가격을 평균내서 완만하게 조정하는 글로벌의 표준 양식입니다. 하나 더, 우선주 구조도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중심에서 전환 우선주인 CPS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빚처럼 상환 부담을 지우던 부분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세 번째는 IPO 조항인데요. 기존 계약서에 몇 년 안에 상장한다 라는 부분이 사실상 결과 의무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안 좋아서 상장이 밀려도 그건 계약 위반이었어요. 계약 위반이면 아까 그 코스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 투자금 반환 요구, 대표 개인 책임 같은 거요. 상장은 대표 혼자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창업자의 부담이 너무 컸었던 거죠. 이번 개정으로 이게 최선 노력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장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했다면 결과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만 더, 창업자의 배우자나 가족 같은 3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벤처투자법 개정과 맞물려 제한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족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에 선이 그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안심하셨다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표준계약서라는 건 권고안에 불과합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도장 찍으신 계약서는 이번 개정으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자가 예전 방식의 계약서를 들고 오더라도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계정의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투자 유치를 앞두고 계시거나 기존 계약서에서 오늘 말씀드린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불안하시다면 사인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검토 받으세요. 계약서는 사인 전에는 협상의 문제이지만 사인 후에는 소송의 문제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탁월은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해본 변호사가 창업자의 언어로 투자 계약을 검토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로 문의주세요. 오늘 같은 이런 계약 실무를 창업자 편에서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투자 라운드 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의 회사는 대표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